네, YTN 라디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런던 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현지에 저희 YTN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변이 이 용어를 좀 혼동해 쓰고 있는데 혼용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6248님께서요. 변종, 변이 이게 같은 뜻인가요?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살펴보니까요. 변종보다는 변이가 맞아 보입니다. 이제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요. 변종 바이러스라면 유전자의 특성까지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변종이란 하기는 어렵고 변이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영국에서 확산하는 바이러스도 제가 앞으로 표현을 변이라고 좀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쿄에 나가 있는 YTN 박진환 리포터 연결해서요. 현지에 이 영국에서 확산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진환입니다. 예, 박진환 리포터님. 예. 먼저요, NHK 보도에 따르면은 30대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그 가족이 감염됐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종의 방역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PCR 검사를 받게 돼 있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이번에 조종사가 감염이 되면서 처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예. 승무원들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의 책임 하에서 격리 조치나 건강 관리들을 이제 추적 관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항에서 이제 PCR 검사나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검역을 면제하는 예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그 예외 조치로 입국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승무원이 PCR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면제 조치가 이제 좀 사회에 알려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같이 살고 계시던 20대 가족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되기도 해가지고요. 좀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무원은 특례 조치에 따라서 공항에서 검역받지 않았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 또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이제 양성자들의 추적 관리나 이런 조치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동을 했고 어떻게 전파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25일 날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 입국한 일본인이 변이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거의 지금 매일매일 감염 사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양성자들의 입국한 양성자들의 바이러스를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능성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승무원들이 예외 조치로 입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해외에 출발하고 입국하는 그런 여객기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승무원들의 수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통한 입국한 사람이 양서가 닿았다는 건 사실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만들어야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비판을 높았던 게 이런
법안을 포함해서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늦어요. 예. 정치권에서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들었던 보도, 현직 국회의원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전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이런,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PCR 검사 난민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PCR 검사 난민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19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능력에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하는 날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망하신 국회의원분들도 한 4일 정도를 감기 증상으로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에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면은 박신환 리포터께서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긴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의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 불안감이 더 큰 거죠. 저희가 감염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요? 대비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루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불안감이 크다면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은 좀 잘 지킵니까? 보시기에? 근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조심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들을 굉장히 착용을 잘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젊은이들이나 이제 유흥가들은 아직까지 영업을 많이 하고요.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집단 감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휴업을 한다거나 영업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정부 시책에 따를 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고 한국같이 이렇게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이긴 한데 모든 걸 이제 영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내놓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확산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대조적이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행정 명령을 내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 사례는 적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업자들한테는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됐지만 정부에서 또 지원금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이 기관은 공식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국내 유행 단계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안 됐을 뿐이지 조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국내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발표에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데 신규 입국 외국인들은 불허하기로 또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경한 조치 이거는 강경한 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스가 정권의 지지율 급락과 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스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지율이 70%를 넘어섰거든요. 모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긴 했는데요. 지금 3개월 지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지지율을 보면 30% 중반에서 40% 초반인데 이렇게 3개월 만에 30, 40% 이상 떨어진 것도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합니다.
특히 그 스가 정권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내놨던 여행 장려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할인권을 배부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시작하자마자 감염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데 스가 정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 코로나 확산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명언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국민 여론들이 코로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급락했던 지지율이 발표된 그 직후에 여행 장려 정책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국 같은 경우도요. 그 영국 변이에 감염됐다는 사람이 발표된 직후 토요일 날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면서 네. 그 외국인 입국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지지율이 떠밀려서 국민 여론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제 정책을 만드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뭐 신규 입국 불허하는 거니까 뭐 나가는 건 상관이 없겠죠? 예? 예. 그 일본으로의 그 입국은 불허하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럼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국하는 건 뭐 가능하겠죠? 예, 출국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말만 굉장히 신규 입국 불허라 그러면 국경을 폐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이랑 중국처럼 양국이 협의를 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관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외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이제 언론을 포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글로벌 센터 박진환 리포터였습니다.